오늘은 중국의 4대 미녀로 꼽히는 양귀비의 생애 그리고 양귀비에 대한 각종 논란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외모에 대한 이야기부터 잠깐 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은 미디어가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죠. 미디어는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에 좋고요. 특히 과거 인물에 대한 이미지는 만들어내기도 쉽고 한번 자리 잡으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양귀비 역시 미디어를 통해서 오늘날의 미의 기준으로 이미지가 박힌 인물이죠. 미디어에 등장하는 양귀비는 하얀 피부에 마르고 진한 쌍꺼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양귀비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지 양귀비의 외모는 아직도 도마 위에 올라 논란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귀비의 외모가 어떠했길래 계속 논란이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양귀비는 뚱뚱했습니다. 실제 기록에도 현종이 양귀비를 두고 살찐 종년이라 욕했던 것이 나오기도 하죠. 당시 사서들의 기록을 봐도 마른 체형보다는 풍만한 체형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하나는 양귀비의 암내인데요. 기록에 따르면 양귀비는 암내가 상당히 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온천을 자주 했고 만약 시녀가 암내 때문에 인상을 쓰면 곤장질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만한 체형에 암내를 풍기는 미인이라 확실히 오늘날의 미의 기준엔 들어맞지 않죠. 4대 미녀로 불리는 양귀비가 이런 외모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역시도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와 아름다움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사회는 외모도 향기도 심지어 맛까지도 중심이 정해져 있죠. 시대별로 그리고 나라별로 미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시대별로 중요한 생각이나 기준들, 예를 들면 중세 스페인의 경우에는 종교의 권력이 막강했던 시대라 가슴이 작은 여자가 이상적인 여자였습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은 경제력이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채널의 미의 기준은 왜 바뀌는 걸까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양귀비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살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양귀비의 말풀이는 양시성을 가진 명예로운 후궁입니다. 양귀비의 진짜 이름은 양옥환이죠. 많은 분들이 양귀비를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귀비는 양옥환이 27세가 되던 날 받게 된 호칭입니다. 당시 양귀비가 황제에게 주목받았던 이유는 물론 외모도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주와 춤은 왕족들이 양귀비에게 첫눈에 반하게 만들었죠. 양귀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당나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러브스토리일 텐데요. 양귀비는 수왕인 이모와 이모의 아버지이자 당나라의 황제인 현종을 모두 남편으로 맞이했었죠. 어쩌다가 이런 막장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결혼 행사에 참석한 이모는 양귀비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른 속도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젊은 두 남녀의 상큼한 로맨스겠지만 아쉽게도 여기에 시아버지 현종이 끼어듭니다. 현종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부인 무예비가 죽자 극심한 슬픔에 빠졌죠. 그 많은 황후와 후궁으로도 자신을 채워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인을 물색하던 중 황실잔치가 열렸고 현종은 거기서 양귀비를 보게 되죠. 간단하게 말하면 현종도 반해버렸습니다. 며느리한테 말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던데 현종은 자식을 너무 쉽게 이겨버립니다. 애초에 이모와 현종은 사이가 안 좋은 부자지간이기도 했죠. 이모의 어머니가 현종의 아들들을 반역죄로 고발했었기 때문에 현종도 이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이모도 자신을 탐탁지 않아 하는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현종은 양귀비에게 황실로 들어와 도사 일을 맡으라고 명령했고 양귀비가 도사를 하게 되자 이모와의 결혼은 자연스럽게 깨졌죠. 현종은 그래도 미안했는지 상심하는 아들에게 새 여자를 찾아주고 양귀비와 결혼을 합니다. 이 당시 양귀비의 나이는 22살이었고 현종의 나이는 56세로 둘은 34살이 차이가 났죠. 알파치노 여자친구가 40세 연하이니 그 큰 당나라의 황제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양귀비가 현종과 결혼한 것은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모도 평생 쥐죽은 듯이 살았고요.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양귀비의 오만함이 정점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현종의 총애를 등에 업은 양귀비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길을 놓아줍니다. 양귀비 덕분에 양귀비의 세자매는 국부인 자리와 부를 얻었고 사촌인 양국충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죠. 양씨 집안이 궁을 차지하면서 두꺼운 파벌이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양씨 집안의 사람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문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당나라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된 양국충은 원래도 상당히 무능한 장교였죠. 실제로 당시 당나라의 역사가들은
양국충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 거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양씨 집안은 엄청난 사치를 즐겼죠. 물론 현종이 양귀비를 많이 사랑했어도 다툼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양귀비는 무례하다는 이유로 궁에서 2차례 추방당하기도 했죠. 하지만 추방당한 기간은 2번 모두 겉핥기 수준으로 짧았습니다. 추방 기간이 짧았다는 건 현종에게 양귀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죠. 양귀비의 인생이 화려했던 것에 비해 그녀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바로 알록산이란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죠. 알록산은 일부러 양귀비에게 접근하여 친해졌고 양귀비는 조금씩 알록산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알록산의 난으로 유명한 알록산은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연애 황제에 오른 인물이죠. 양국충은 알록산과 함께 당 현종, 아니 중국 역사상 최악의 간신으로 평가받는 이인보를 제거하려 했지만 이인보는 예상외로 너무 빨리 죽어버렸습니다. 양국충의 입장에서는 얼떨결에 알록산과 경쟁을 하게 된 것이죠. 양귀비는 어느새 알록산과 애인관계로 발전했고요. 알록산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양국충은 현종의 앞에서 알록산을 비방하죠. 사실 현종도 알록산이 반란을 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양귀비가 늘 알록산을 감싸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귀비는 이야기를 듣고 또 고스란히 알록산에게 일러 바쳤죠. 여기서 알록산은 이때다 싶어 반란을 꾀합니다. 755년 겨울 알록산은 간신에게 놀아나는 왕궁을 없애겠다는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안사의 난입니다. 위에서 말한 알록산의 난과 사사명의 난을 합쳐 안사의 난이라 부르죠. 현종과 양국충 그리고 양귀비는 바로 도망을 치지만 끝내 마회역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군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현종은 눈물을 머금고 양귀비에게 자결할 것을 명하죠. 양귀비는 그 자리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양귀비의 죽음은 양귀비의 외모 못지않는 논란거리인데요. 그 이유는 마회역에서 목을 매 죽었다는 양귀비의 시신의 유골조차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귀비의 죽음을 두고 많은 설이 등장했죠. 두보의 시 구절 중 피 묻은 영혼이 돌아올 수 없다는 구절을 근거로 스스로 목을 매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반란군의 손에 피 흘려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겨우겨우 도망쳐 도사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 중에는 반란군 장수 하나가 그녀의 미모에 반해 양귀비를 일본으로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줬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자신이 양귀비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양귀비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는 70년대 후반 일본의 유명 가수였던 야마고치 모모에도 있었죠. 하지만 딱히 근거가 없어서 그냥저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되었고요. 하지만 모모의 전성기 사진을 보고 있자면 양귀비가 환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워낙 미인이기 때문이죠. 그 밖에도 그녀의 죽음을 둘러싸고 다양한 설이 나왔지만 어떤 이야기도 양귀비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양귀비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버렸죠. 확실한 건 양귀비는 중국 역사 속 인물을 통틀어서, 아니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인에다가 막장 이야기,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고 간 이야기까지 있으니 재미없을 수가 없긴 하죠. 양귀비는 자신의 미모와 매력으로 당나라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당현종을 쥐고 흔들었죠. 일부 역사학자는 당나라의 멸망을 두고 양귀비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할 정도로 말이죠. 실제로 당나라는 양귀비의 등장 이후 약 150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현종 때 양귀비로 인해 나라는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확실히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안사에 난 영향도 컸고요. 양귀비의 이야기를 보고 있자면 인물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클레오파트라죠. 두 사람은 미모와 지식, 매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남자와 사랑을 나누어 권력을 잡은 것과 등장했던 시기도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던 점까지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가 멸망하기 직전에 또 양귀비는 당나라의 말에 등장했죠. 양귀비에게는 현종이 있었듯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카이사르라는 조력자가 있었던 점도 비슷합니다. 최후도 비슷하죠.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도망치다 끝을 맞이했다는 점에서요. 당나라를 쥐고 흔들었던 치명적인 여인 양귀비와 그녀를 둘러싼 논란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